오늘은 이재명 지도부의 첫날입니다. 이 대표는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통합을 통해 민생 개혁의 길을 가자고 강조했죠.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당내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여전히 계파 갈등 등 여러 가지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네, 이재명 지도부의 첫날 키워드 뭐였을까요? 단연 통합입니다. 우리 국민과 당원들의 뜻은 통합하고 단결해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또 국민의 삶을 책임지라,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당대표 산하의 민생경제위기 관련 대책기구, 또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내 통합을 이루고 그 힘을 바탕으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힘쏟겠다는 건데요. 사실 어제 대표가 되자마자 소집한 첫 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통합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친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다 친문인데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님 뵈러 가는 거고요. 첫날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통합을 위해서라고 배경을 밝힌 건데요. 최고위원들도 우선 첫날이니만큼 친명, 비명 모두 새 대표와 함께 통합 강조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부 총질 중지, 총구는 밖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이것이 당원의 지상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이 명령을 우리 지도부는 충분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는 당내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당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향했던 시선을 국민들 삶의 현장으로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통합, 그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네, 이미 이재명 당이 됐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이 정말 위기의 민주당의 가장 큰 그 단점은 너무 1인 정당 중심의 사당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다들 지금 우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였다가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사당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금 우려가 있고.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게 당대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친 이재명계. 우선 이 대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최고위원들 구성이 친명이냐, 저는 그분들 중에 원래 상당 다수가 저희 무슨 이재명계라고 불리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자를 맞춰서 당사자들도 본인들이 개파까진 아니라고 우선 선을 긋는 상황. 쓰기도 쉬워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완전한 친명계 이러기보다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재명 후보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편리상 저는 명팬에 가깝지 않을까요? 오히려 팬심은 있지만 그렇게 개파로 나누긴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제2의 진박 감별사처럼 진명 감별사도 등장했습니다. 친명계 위주로 다 된다라고 했는데 저까지 친명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저를 제외하고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 지도부의 구성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친명 아니세요, 그분들? 아니죠. 이재명당 벗어나기 위해선 결국 탕평책 필요한데요. 탕평으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산뜻하게 출마하느냐, 당을 단합시키느냐, 이 바로메타는 바로 당직 인선에서 나온다. 그렇게 해야 단합시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표도 이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호남 지역을 포함해서 지방에 대한 최고위원 임명직 임명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선을 중지를 모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즈음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선출된 이 대표, 왜 통합에 적극적일까요? 압도적인 숫자 77.77% 득표율로 뽑히긴 뽑혔는데 문제는 참여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율은 37.09%로 최근 치러진 전당대회보다 모두 낮았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픽 당대표로 보긴 아직 어려운 거죠. 그리고 멀기는 했지만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성공적인 당대표 되어야 되고 본인의 지지층을 넘어서 국민 전체에서 지지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대선 패배 후 당대표가 됐다가 결국 대통령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말이죠. 그래서 통합에 적극적인 건데요. 친 이재명계 일색인 지도부는 일단 탕평책으로 해결한다 치고 통합을 위해 넘어야 할 거대한 암초 또 있으니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현실로 만든 주역들이죠. 바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입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도 이들의 활약 돋보였는데요. 이렇게 머리띠와 응원봉 그리고 팻말을 든 2030 여성 지지자들이 열렬히 이 대표를 응원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대표뿐 아니라 친 이재명계가 지도부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짝수년생, 홀수년생, 친명 1조, 2조로 나눠서 분산 투표를 유도한 겁니다. 이렇게 이 대표가 있는 곳엔 어디든 나타나고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든 돕던 강성 지지자들. 이 대표에겐 든든한 지원군들이었지만 당대표가 된 지금은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세지면서 민주당이 팬덤 정치에 매몰되면 일반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 대표는 자신은 소수 팬덤 정치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극소수의 당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정당이 아닙니다. 120만 명에 이르는 당원들 중에 40여만 명이 참여해서 80% 가까운 분들이 의사결정을 한 것을 가지고 소수 팬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 비명계로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 대상이 됐던 고민정 최고위원도 문제가 되는 강성 지지자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성 팬덤 문제를 일축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강성 지지층들이 존재를 해서 그분들이 당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이제 의견이 깔려 있는 것인데 네. 저는 그 상수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소수의 분들이 그런 이제 과도한 말들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당원 80조 수정 등 당의 주요 사안에 강성 지지자, 개딸들이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이들 강성 지지자들을 공략할 진보적 정책을 펴가면서도 중도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성패에 따라서 이재명 당대표의 다음 정치 인생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취임 첫날인 만큼 이 대표의 각오 한마디 들으면서 마칩니다. 새 지도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님의 민주당을 계승 그리고 발전시키고 정쟁 정치, 반사 이익 정치, 차악 선택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겠다.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